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이 시간에는요. 장외 주식에 대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과 함께 장외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참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늘 생체 리듬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더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사실 투심 자체도 워낙 위축된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물음표가 더 심해진 요즘이잖아요.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러한 지혜들을 좀 모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슈들 하나하나 좀 곱씹어 봐야겠죠. 자, 한 주간 이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좀 장외 주식 하면요.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대신증권에서 관련한 안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증권은 상당히 보수적인 증권사입니다. 보수적인 증권사에서 장외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게스탁이라는 이름으로 장외 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미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뜻은 장외 주식 시장은 비단 개인들을 넘어서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까지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은 바로 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의 거래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이제 대신증권까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증권 쪽에서도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보면 얼마나 지금 확실히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여부까지 알 수가 있었네요. 더불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보로노이라는 기업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한번 상장 문턱까지 갔다가 상장 철회를 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번 올 초에 상장 청구를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로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예. 철회 이후에 공모 가격을 낮추고 공모 주식을 낮춰서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수요예측 1입니다. 8일 9연속 수요예측을 마치고 14일, 15일 청약을 마치고 24일 날 상장으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보로노이가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을 무기로 상장에 재도전을 나섰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도전적인 자세로 시장을 한번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기 때문에 오늘 9일 수요예측 결과가 궁금해지는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요즘 속속 이 IPO 관련 일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해서 보로노이도 현재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픔을 딛고 수요 예측에 흥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봐야겠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상습 지각 거래소. 자, 이게 일단 상습 지각이 어떤 부분에서 지각을 했다라는 건지 표현이 궁금한데요, 네, 시장님? 그래서 상습 지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심사 청구하고 보통 45일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죠? 45일 후. 45일이 지난 기업이 무려 수가 15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래소의 심사위원회에서 상당히 현재 심사 청구한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승인 여부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원인이 되겠고 또는 신규 심사위원들을 충원하면서 늦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특히 장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심사 청구 이후에 관심 정도가 정말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속히 심사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좀 기간이 있었구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조속한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좀 같이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저희도 많이 다뤄드린 바 있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도 소장님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예. 예. 이게 유기농 장복, 온라인 장복인데 배송만 24시간을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쵸? 유기농으로서 우리가 보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아시스 마켓이 이랜드 리테일로부터 330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습니다. 와. 회사의 가치는 1조 한 1조 정도인데 이 1조 이상 넘어가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 시점에 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 특히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점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시장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로 투자하는 이 장외 주식의 이 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투자에 쏙쏙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마켓이 기본적으로 이 이랜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 유치를 받았다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확신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지표로서 여러분이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주간 시세를 좀 살펴봅시다. 어떤 등락을 보였는지, 소장님, 등락 폭이 글쎄 컸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미미했군요.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외 주식은 매도 매수가 실종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죠. 이 장외 주식 시장은 그런 정중동의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수급상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두나무가 이 30만 원을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두나무가 30만 원을 지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사주 편입 아니겠습니까? 내달 14일부터 이 최대 구매 자사주 편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자사주 편입을 하면서 25만 원까지 밀렸던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주가가 다시 3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서 최강자인 두나무가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당히 요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규 직원 채용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나무라든가 빗성코리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의 흐름을 보면서 편입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얼마 전에 제일기업부터 주당 15,000원에 17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매도가 15,000원, 매수가 13,500원, 현재가 14,000원입니다. 메타버스 선도기업이죠. 이 기업 또한 기간 투자 단가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빗성코리아도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빗성코리아가 현재 50% 반토막 나 있습니다. 예. 이 40만 원, 5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격적으로 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요즘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나 7만 6천 원대 전주 대비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켰고요. 야놀자, 이 야놀자가 현재 지금 8만 6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 원인은 비전 펀드로서 조성된 2조 원의 자금이 과연 집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연이 될 것인가 이런 자금 집행 여부에 대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공격적인 M&A 시장에서 야놀자 위치는 좋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야놀자의 매출액 규모도 커질 거라 예상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8만 6천 원대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뱅크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와 연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에 있는 인터넷 관련주인, 인터넷 뱅킹 관련주인 K뱅크 상태로 17,00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얼마 예. 전까지 2만 원짜리 주식이 17,000원인데 아마 17,000원이 현재 저지선을 보태면서 이 가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하방인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을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당근마켓 상당히 많이 밀렸네요. 70만 원까지 전주 대비해서 한 5만 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사 플랫폼 시장에서 이 당근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도 좋고 회사 자체가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이 밀린다면 당근마켓을 또한 공부해서 투자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야나두 95만 원대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나두가 기간의 투자 단가 170만 원 선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95만 원은 기간의 투자 단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미래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야나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야나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공부해 보시면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이런 회사가 비상장 주식에 입고나면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리 쿠팡과 함께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쿠팡 주식이 안 좋으면서 이 컬리 주식도 7만 4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올 하반기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면서 컬리 주식은 당분간 매도세가 더 매수세가 높기 때문에 보수 관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앞서 말한 대로 330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4만 원을 지켰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지 말라고. 7월장을 넘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편히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6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5만 9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상장 시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거의 2년 이상은 지나가야 상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기다려도 되는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디프렌드 정말 기술 유출 사건 및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터지면서 만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만 원대가 붕괴됐지만 이 회사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현금의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회사는 현재 사모펀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 회사 주식으로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9,000원대 가격이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입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라티스가 다시 만 원대로 회복했습니다. 전주에 9,000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만 원대로 회복했다는 것은 시장의 성장성, 기본적으로 기술심사, 우리가 기술심사가 통과된 기업입니다. 그러면 심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농후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심사 청구가 들어가고 심사가 승인나서 상장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큐라티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세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장외 주식 시장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오르는 폭도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것들까지도 함께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어느 주식이 안 밀리는 주식이 없지 않습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전체 주식들이 지금 하방으로 흐르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언제 편입해야 됩니까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입니다. 지금이 제가 저번 타이밍 방송에 쪽으로. 박앤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말 우량한 종목들을 가장 좋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시기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기관들, 특히 애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형태가 언제 멈출 것인가, 또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의 문제라든가,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해결되면서 시장은 살아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7월장 정도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서는. 현재 장외 주식에서는 특히 대형주, 중소형주, 소형주 모든 주식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박앤셀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회사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을 애매하지 마시고 좀 더 공부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향성 자체가 뭐 우하향의 길을 걸을지라도 정말 좋은 기업을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추후에는 또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이 터널을 잘 기다려서 좋은 기업을 바라보는 이 지혜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소장님과 함께 궁금한 부분들 바로 좀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Q&A 시간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플레이되고 있는 우리 소영주 장애주식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질문 접수받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올라온 질문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죠. 자, 장애주식을 출고할 때 양도와 비양도를 구분하는데 이게 뭔가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죠. 네. 이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에 가시면 출고해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하는 경우는 양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 그러나 양도? 이체를 하거나 또는 증여 또는 채권으로서 대신하여서 주식을 이체할 시는 비양도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비양도 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팁입니다. 일반 매매는 양도라고 표기하시고요. 그 여타 비양도, 매매가 아닌 증여라든가 또는 채권을 대신해서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는 비양도라는 표현을 반드시 표기해서 거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이 방송 진행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 질문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네.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네. 양도와 비양도 차이가 있네요. 매매 여부와도 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죠. 자, 증권 신고서가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아주 짧고 간결한 그렇죠. 질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네. 증권 신고서를 제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기업이 알리는 신청하는, 그런 그쵸?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회사를 알리는 증권 신고서를 보고 회사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최대한 좋은 기업 IR 홍보 자료보다 더 깊이 있게 이 증권서를 제출하고 이 증권서를 받은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심사위원들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이 제출하는 거다. 우리가 뭐 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네, 이 그렇죠. 부분 예. 네, 주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방송 보면서 열공 중입니다. 상장 앞둔 기업 중에 요즘 소장님 최고 관심 기업이 어디냐? 저도 궁금한데요. 요즘 네, 저는 진짜 앞둔 기업 많아요. 상장 앞둔 기업.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최고의 관심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와 무인자동차 관련주가 저도 비상장에서 무인자동차. 그렇죠. 오. 특히 메타 우리가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예. 사명을 변경하지 변경했죠.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특히 이제 무인자동차 관련 기업 이 두 회사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비상장에서도 이 두 회사를 찾는 메타 관련 선도 기업은 EVR 스튜디오와 무인자동차 라이드의 선도 기업인 서울 로보틱스 이 두 회사를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 좀 적어 두시고 흐름들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들 같은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질문 네. 열어보죠. 자, 한 연예인이 장외주식 투자로 200배 수익을 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정말 그런 수익이 가능할지, 장투를 해서 그런 건지도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우리 보통 텐베거라는 말이 꿈의 네. 말인데 예. 200배, 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비상장, 그러나 예. 장투겠죠? 말 그대로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비상장에 투자해서 예. 200배, 300배 수익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주식은 바로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입니다. 우리가 있는 투자의 고수, 이 손마사오, 손정희 씨는 비상장에 투자합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또한 엄청난 이득을 내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수익,
시장의 가격의 탄력성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코스닥 시장은 비상장 주식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회사만 선택한다면, 정말로 좋은 미래 성장 기업에 투자한다면 여러분들도 200배, 300배의 주인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할 건 여러분 200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00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고도 성장 기업이 어딜까를 생각하는 자세를 빨리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혹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다 모아서 이 시간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또 강의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소장님, 저는 요즘 매매 정책이 뭐랄까요? 약간 권태기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침체장이 뭐 거의 우리 백날 중에는 90일이 맞습니다. 거의 침체일잖아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은 어떤 관점으로 좀 들이대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의 침체기에 기본적으로 예. 돈을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방법을 살아남는 생존하는 예. 생존이죠, 생존. 서바이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지키는 것도 전략입니다. 지키는 가장 거.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들, 이 금액을 지키는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의 주식이 폭락하면 놀라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절대 그러면 후회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큰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IMF를 겪었죠. 리먼 사태도 겪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연속 3개의 장을 뛰어넘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대 폭락한 그 다음은 반드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믿고 시장의 형태를 믿고 가야 되는데 같이 놀래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손실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신규 종목을 편입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기존 종목을 더더욱 본인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한 종목이 정말 저평가돼 있다면 이럴 때 물타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 편입보다는 기존 종목을 더더욱 공부하는 시장의 자세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장외 주식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 투자 같음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가 정말로 낮은 가격에 있다면 물타기 전략으로 가야겠죠. 예, 박앤세일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매도 매수가 없는 상태의 시장이 든 지금의 우리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가격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은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보로서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 현재적 가치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보수적 접근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때는 가격 확인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급하면 모든 것도 실패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세, 주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하게 먹은 밥이 보통 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템포 뒤에 물러서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장외 주식은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